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사이에 6%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이어져 오던 굉장히 중요한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구간들을 지지 구간으로 바꾸고 그리고 더 윗단에 있는 중요한 저항 구간들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그 여부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와 있는 만큼 그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오늘 시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거시적인 요인들을 꼽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는 대선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의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가 해리스를 상대로 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도 대략적으로 11%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언론사라든지 전통적인 리서치 기관들은 해리스가 더 우위에 있다, 이런 집계들을 계속해서 내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면들이 바뀌어가지고 전국 전체 어떤 통계에서도 그렇고 경합주에서도 그렇고 둘 다 동률을 이루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경합주 결과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 경합주에서 지금 많은 유권자들이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인 불확실성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대응에서는 강력한 오히려 트럼프가 더 적임이다라고 하면서 뭔가 스트롱맨에 대한 어떤 바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트럼프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더 많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해리스 캠프에서도 지금 암호화폐 관련된 정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캠프에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 계획을 갖다가 밝히면서 특히 이 흑인 남성을 지원하는 계획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내에서 흑인 남성, 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불을 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코인피디아라고 하는 매체에서는 해리스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에 대해서 뭔가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들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떤 대선 국면에서 뭔가 급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뭔가 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원하는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디파이 프로젝트가 지금 10만 명의 화이트리스트 가입자를 확보를 했고, 특히 이 공개 토큰 판매를 앞두고 팍소스의 공동 창립자를 영입을 하면서 뭔가 그 행보들을 더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주마다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의 순유입과 순유출을 집계해서 발표를 하는 코인셰어스의 담당자가 제임스 버터필이라고 하는 리서처인데요. 이 제임스 버터필이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흐름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옮겨가면서 이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 대한 유입이 늘어난 것이다, 또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분석을 또 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주 만에 지금 순유입으로 전환하는 움직임들을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대부분의 물량은 비트코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순유출이 계속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만 총 4.06억 달러 상당의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 주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 국면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미국 대선과 더불어서 또 하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이 글로벌 유동성을 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국의 자금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중국이 재정 부양책을 발표를 하면서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분석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FRNT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10월에 상승한다라고 하는 옥토버는 첫 단추를 잘못 깼을 수 있는데, 이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심화되면서 초기 모멘텀이 약화됐고 부정적인 공급 역학까지 겹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10월 상승은 하반기부터 주로 발생을 했고, 그리고 통상 미국 선거를 앞두고 좋은 상승률을 보여준 데다가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고, 거기에다가 중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초대형 플레이어가 경기 부양에 대한 바주카포를 발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미국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들도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거시경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 상황이죠.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는지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크리스토퍼 월러라고 하는 미국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이 2%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노동시장이 악화될 경우에는 일찍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예기치 않게 상승하면은 금리 인하를 중단할 수도 있다.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럼 원체인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네테이크 볼륨에서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월등하게 우위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매수액이 매도자 대비로 했을 때 11억 달러 더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거래소의 매도벽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는 국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벽과 매도벽이 거의 동등한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중립 구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아직까지 코인베이스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매도벽이 쌓여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네, 앞서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유입이 됐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이 정도 급등한 데는 파생 상품 시장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옵션 시장 한번 살펴보시면은 75K와 그리고 105K에 굉장히 많은 콜옵션 매수세가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강세 전망들이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더 많이 팽창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옵션은 4분기 전반적으로 11월, 12월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긴 한데 그럼에도 12월에 가장 많이 지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12월에 이 정도 가격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미결제약정 가중 펀딩 레이트도 계속해서 상승의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0.012%를 기록을 해서 7월 27일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펀딩 비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강세 추세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심리들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다른 지표들을 통해서 꾸준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양한 지표들이 중복적으로 상승 모멘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지표는 상위 거래소의 평균 미결제 악정을 의미하는데요. 상위 거래소의 평균 미결제 악정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지표 한번 보시면은 365일 이평선보다 현 시점에서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딱 이 구간에서 반등하고 상승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시점이 이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그널은 변동성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3개월 선물의 베이시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이낸스와 OKX 그리고 데리비트에서 다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3개월 선물 베이시스, 이 연율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 선물과 현물 가격 간의 격차를 가리키는데 베이시스가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고 시장으로 차익거래 자금 유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 사이클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이 정점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단기 보유자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규모의 어떤 장기 보유자들은 오랫동안 축적을 해온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체들인데 이 물량들이 굉장히 소액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빠져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크립토 인터가 도달하는 그런 개념들인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사이클 정점에서는 단기 보유자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소량으로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보유자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 사이클 보시면은 그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소액 보유자들의 증가세가 과거 대비로 했을 때는 뭐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 어떤 상승의 정점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이 구간들이 이제 지나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해서 굉장히 큰 상승의 랠리들을 가져가서 적어도 이 지지 구간을 선을 그었을 때 대략 이 정도 구간까지는 도달하는 구간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장의 심리가 비트코인에서 이제 게임파이와 민코인으로 흐름이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트레이더들이 새로운 어떤 분야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이 얘기는 결국은 강세장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크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살펴보고 가격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가 사실상 지난 1월을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레리 핑크가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선에서 누가 당선돼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디지털 자산의 활용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결국 전 세계 기관들과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비트코인이 그 자체로 하나의 자산 클래스라고 믿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블랙락이 비트코인을 어떤 자산으로 보는지, 얼마나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독일의 최대 상업은행인 도이체방크가 이 암호화폐 트레이딩 및 마켓 메이킹 업체입니다. 이 키록이라고 하는 회사의 다중통화 계좌를 개설해주고 외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유럽을 대표하는 은행이 이 암호화폐 마켓 메이커에게 이런 계좌들을 내주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채택의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은행까지 포함해서 보편적으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채택을 늘려나갈 것이다.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 갤럭시 디지털에서 리서치를 냈는데, 여기서 해리스의 암호화폐 정책이 바이든보다는 우호적일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보다는 뒤처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국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앞서 레리 핑크가 얘기를 했듯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비트코인의 채택과 이 비트코인의 확장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분석 및 가격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CVD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CVD 상으로 지금 65K에서 노란색으로 매도벽이 빠르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강력한 추세로 이 매도벽을 돌파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66K 상단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상단으로 지금 매도벽이 빽빽하게 좀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시면은 하루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데는 이 갈색 고래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이 구간부터 아주 가파르게 물량을 넣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과 이 녹색 같은 경우도 같은 구간 동안에 물량을 가파르게 넣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규모의 어떤 주체들이 시장에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반면에 빨간색 고래는 물량을 던져내는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더 많은 주체들이 물량을 넣었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 추세들이 이어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갈색 고래가 어떤 움직임들이 이어갈지, 계속해서 매집 물량들이 이어가게 될지, 이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온체인 분석까지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큰 주체들이 큰 물량을 통해서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가격이 일정 부분 더 상승을 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 시점까지 가게 되면은, 그리고 그보다 더 급등을 하게 됐을 때는 단기 보유자들, 즉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더 본격적인 어떤 상승 랠리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앞서 인트로에서 비트코인이 중요한 어떤 구간을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3월부터 이어져 오던 이 하락 추세선의 어떤 상단을 드디어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점에서는 이 구간의 상단을 지켜낸다라고 했을 때는 강력한 상승 추세들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한번 넘어서더라도 또 한 번 더 이탈하고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들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방 이탈했을 때는 202평선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202평선은 63.4K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요 가격 구간의 상단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으로 62.5K에 지금 22평선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단기 보유자들의 또 실현 가격과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여전히 상승의 추세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높은 구간으로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66.2K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 구간인데 이 구간과 66.9K까지 구간들을 좀 돌파를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68.4K에 있는 또 중요한 저항 구간들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의 중요한 미션들인데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추세가 굉장히 좀 가팔라지게 됐을 때는 또 연쇄적인 청산을 통해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점에서 앞으로 발표되는 중요한 지표들과 그리고 대선 국면들을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RSI 상으로 봤을 때 이 50을 돌파를 해서 지금 이평선을 돌파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여전히 과매수 구간까지는 아직까지는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URPD 상으로도 한번 위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요 구간에 있는데요. 하방으로 아주 두꺼운 지지 구간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고 상단으로는 요 두 개 구간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66.9K와 68.4K입니다. 그리고 요 구간을 상방 돌파하면은 그 상단으로는 굉장히 매물대가 옅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하방은 워낙에 격전을 치렀던 구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이 매물대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항 구간보다는 지지 구간이 더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큰 악재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순식간에 뭐 하방 이탈할 가능성들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중요한 바이더딕 기회로 삼고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구간을 뚫고 나면은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 전략들 세워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산 히트맵 한번 살펴보시면요. 바이낸스에서는 66.6K 부근에서 굉장히 두텁게 지금 숏 포지션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은 또 연쇄적으로 청산에 의해서 더 가파른 급등이 가능한 구간이고요. 만약에 가격이 하락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롱 포지션이 63.5K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202평선을 다시 하방이 달하게 됐을 때는 또 연쇄 청산에 의해서 가격이 더 크게 가파르게 하락할 가능성들도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대선과 중국 부양책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대선을 기점으로 한 랠리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옥토버 가능성도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 전까지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꾸준히 모아나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되었을 경우 그리고 지정학적인 악재가 다시 재발했을 경우에 이 조정 가능성들도 염두에 두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